2025년 11월 2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31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11월의 첫 번째 주 우리 투자자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인데요. 지금 주식시장의 감정을 좀 표현해보면 설레임과 우려감 그 사이에 어떤 자리에 투자자들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제가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에 자주 해드렸던 이야기가 뭐냐면 코스피가 2400포인트 바닥을 다지고 있다. 바닥을 다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관심이 없었을 때다 보니까 주식하시는 분들만 저를 포함해서 나 주식 좀 하는데 주식에 관심이 있는데 이런 분들만 2400포인트가 바닥이라고 한 미쓰리의 말이 맞을까 틀릴까? 연준은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는데 금리 인하하면은 뭐 증시가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 트럼프가 취임을 했는데 과연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 이 정도의 관심만 나타나던 증시였는데 지금은요. 주식시장이 일단 4,000포인트를 넘은 상태에서 주식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식을 해볼까 하고 지금 설레임의 흥분 모드로 전환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반면에 단기 고점인데 라고 우려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특히 단기 고점이야 라고 우려하는 분들의 대부분은 애널리스트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입니다. 더 갈 거라는 기대감은 있으나 차트상으로 보면 저거 너무 기울기가 좀 급격한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 지금 2025년 11월 첫 번째 주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10월 31일 금요일 뉴욕 증시부터 천천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31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이 좋았다. 그래서 투자 심리,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개선돼서 10월의 마지막 날 뉴욕 증시는 훈훈하게 빨간색으로 끝났습니다. 다우지수가 0.09%, S&P 500이 0.26%, 나스닥이 0.61% 상승 마감했고요. 자, 지금 미국 연방정부는 여전히 셧다운 진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경제 지표는 확인할 수 없고요. 대신 이슈 체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 가서 11월 첫 번째 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점검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주식시장은요. 너무 큰 소리로 외치는 이야기만 듣는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뒷부분 가서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슈 체크. 첫 번째, 10월 31일 금요일 기준으로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31일째 진행 중이고요. 주말을 넘어서면서 현재까지 11월 2일 일요일 현재도 셧다운은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뉴욕 증시가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기보다는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일요일이니까 증시를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셧다운 이제 끝났나? 그거를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3분기 어닝 시즌인데요. 지금 이제 3분기 어닝 시즌 이제 끝자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보면은요. 제가 3분기 어닝 시즌 스타트하기 직전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형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 대형 금융주들이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강력히 받았기 때문에 웬간해서는 실적이 나쁠 수 없다. 하다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때조차도 중소형 은행주는 파산하는 은행들이 있었으나 그 고객들이 대형주로 넘어가면서 대형주들의 실적이 좋았다. 이렇게 어닝 시즌에 대한 실적 점검을 해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 그 다음 날이었나요? 예, 중소형 은행들의 또 어떤 부실 우려가 또 다시 불거지는 바람에 개인적으로 살짝 좀 놀랐습니다. 자, 그렇게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됐고요. 어닝 시즌이 발표되는 그 실적들을 확인해 봤더니 넷플릭스라든가 테슬라라든가 이런 애들이 좀 부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뉴욕 증시는 어닝 시즌보다는 이슈 체크, 미국과 중국의 관세 협상 혹은 10월달 FOMC 회의에서의 금리 인하와 함께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자, 3분기 어닝 시즌 10월 31일 날은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단지 애플이 중하권 매출이 좀 실망스러웠다. 그래서 상승폭을 반납하는 일이 있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신제품을 공개했을 때 그렇게 혁신적인 게 없네 하고 실망했었었는데 오히려 판매가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런 이슈로 지금 몰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께 어떻게 표현해 드렸냐면 지금 AI에 대한 거품론이 일자 이제 투자자들이 그래도 믿을 거는 돈이 들어오는 즉 매출이 수익으로 전환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종목으로 좀 관심을 돌리자. 이렇게 애플로 다시 시선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앞에서 해드렸습니다. 자, 금리 결정은요. 10월달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25bp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시장은 12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살짝 발을 뺐습니다. 이미 주식시장은 12월 달도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거야 라는 것까지 지금 반영시켜 놓고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거기에다가 찬물을 확 끼얹었죠. 그러나 미쓰리는 12월 달에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버틸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문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연준 의원들이 10월 달 금리 인하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 총재는요. 10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에 투표를 했습니다. 왜 금리 동결에 투표했습니까? 금리 인하 지지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고 확산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에 나 금리 동결했다라고 얘기했고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도 10월달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하돼서는 안 됐었다.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도 10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금리 동결했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12월달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할 확률이 31%까지 올라왔고요. 25bp 인하할 확률이 68%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뉴욕 증시는 살짝 혼란스럽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0월 초에 그 뉴욕 증시 마감 시황을 보면 가장 마지막에 미국 선물 시장에서 12월까지 금리가 50bp 인하될 확률이 89, 90 이렇게 표현됐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면 10월 초였으니까 10월 달 FOMC 회의에서 25bp를 인하하고 그리고 올해 한 번 더 남아있는 12월 달 FOMC 회의에서 한 번 더 금리를 인하할 거야. 그런 기대가 거의 90%가 훨씬 넘는 확률을 보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지금 12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날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뉴욕 증시는 지금 살짝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AI 거품론도 있고요. 그죠? 어닝 시즌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아마 증시를 부양시키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아마 몰아갈 것 같은데 어닝 시즌도 끝나가고 있고 그리고 11월 달은 여러분 FOMC 회의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셧다운이에요. 우리는 10월 달에 제대로 된 경제 지표를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10월 달에 발표되는 9월 달 고용 지표 확인하지 못했고요. 개인 소비 지출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했는데 전문가들은 예상치보다는 둔화됐어. 괜찮아. 라고 여러분들을 안심시켰으나 문제는 8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보다도 상승했다라는 점. 그리고 과연 우리가 확인했던 9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제대로 된 지표가 맞느냐는 거. 이런 의구심 속에서 지금 완전히 깜깜이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 10월 달에 해서는 안 됐던 것이다. 이런 이야기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 달에 금리 인하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지금 살짝 초조해지고 있습니다. 자,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국내 증시와 뉴욕 증시 체크포인트 좀 넘어갈 텐데 자, 우리나라 증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 저는 일주일 전에 4,000포인트가 이탈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증시는 지금 풍부한 자금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로 크게 걱정하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앞으로 11월이건 12월이건 한번 시게 물갈이하는 시간이 나타나겠지만 10월 마지막 10월 마지막 주는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있다 보니까 4,000포인트가 이탈된다고 해도 뭐 지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고 여기에다가 에이펙 정상회담 잘 진행됐고 엔비디아 회장이 한국에 방문하면서 좋은 선물을 주다 보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좋아져서 대한민국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20포인트가 상승해서 4,10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왜 주식 투자를 할 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믿는 구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걸 어떤 분들은 비빌 언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믿는 구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식이 올라가지 않아도 미쓰리라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기다려 볼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처럼 주식시장에서 믿는 구석을 여러분들은 좀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시황을 볼 때 매월 말일이야? 이것저것 다 체크해 보면서 만약에 뭐 예를 들면 4,000포인트 이탈되면 기관들이 매수해 주겠지 뭐.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고 기관들이 매수하고 분위기 나쁘지 않는다고 하면 개인들이 미친 듯이 사주겠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급 같은 거를 체크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주식 투자할 때 믿는 구석을 찾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코스피는 4,10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관세 협상, FOMC 회의 이렇게 이벤트들을 크게 맞이하면서 잘 소화시켰고 그러다 보니 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서 삼성전자, 현대차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중소형주들은 소외되고 있는데 요건 제가 나중에 한번 요 수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서 제가 그랬죠. 이제 대형주들이 올라가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중소형주로 따뜻한 온기가 갈 것이다. 이게 주식시장의 이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11월 3일부터 11월 7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 3,900에서 4,100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 3분기 실적에 따른 수급, 그리고 글로벌 유동성 확대 기조인데 뭐 수급이나 유동성이나 뭐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나 많이 몰렸습니다. 특히 어디에?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은 사실 2,400, 500 그때부터 계속 대한민국 주식을 사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3,000을 넘어가니까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난 주식을 잘 몰라. 그러면 뭐 코덱스 같은 데 투자를 하면서 펀드 같은 데 가입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빵빵해졌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주머니가 두둑하니까 계속 주식을 삽니다. 자, 주식이 왜 올라가요? 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관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주식을 사니까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지수가 올라가니까 개인 투자자들조차 이제 직접 내가 뛰어들어야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작년인가 한번 여러분 주식에는 공식이 있어요 라고 얘기해 드렸던 바로 그 공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마 작년 초에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하락 요인으로는 AI 버블에 대한 시장 우려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국내 애널리스트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차트를 봤더니 너무 급격해.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나올 것 같아. 라는 것이 하락 요인으로 뽑아놨습니다. 자, 증권사 의견으로는요.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와 AI 투자 사이클 상승 동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둔화된다면 증시는 조정 보일 것이다. 즉 AI 버블 논란이 생긴다던가 연준이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될 것 같아. 이게 가시화되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코스피 주가 수익 비율이 12배에 도달되다 보니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 단 조정은 받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코스피는 더 갈 수 있다 보니 조정 시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면은요. 대한민국 증시는 큰 이벤트가 지난 폭풍 후에 이제 방향성을 탐색하는 시간이 11월 첫째 주라면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슈가 연방정부 셧다운 지속 여부, 그리고 연방대법원의 관세 관련된 심리가 가장 큰 이벤트다라고 전문가들은 뽑았습니다. 지금 셧다운 이제 5주째 진입이고요. 10월 1일부터 셧다운이 됐고 31일, 1일, 2일 이렇게 됐으니까 벌써 연방정부 셧다운이 33일째가 지금 접어들고 있는 거죠. 5일 날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관련돼서 구두 변론이 진행됩니다. 요거는 트럼프 측에서 요청한 거고요. 문제는 대법원에서 이 트럼프 행정부 니네 그거 관세 그거 불법이다? 라고 해도 행정부에서 이런저런 미꾸라지처럼 행정력을 이용해서 계속 관세를 부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고요. 자, 1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했던 거 이거 잘못된 것 같아 하는 연방정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0월 31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에서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가 모두 똑같은 얘기를 했죠. 여기에 계절적인 낙관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50년 이후 11월 S&P 500 지수는 평균 1.8% 상승하면서 12개월 중에 좀 좋은 달이야. 그러니까 11월 달 주식시장 좋을 거야 라고 전문가들은 그놈의 확률을 가지고 11월 달을 증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 여러분 지난번에 8월 달 기억나시죠? 8월 달에 주식시장이 좀 불안불안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8월 달에는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여러분 이거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뭐다? Not today다. 8월 달에는 작년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미쓰리 예상이 맞았죠. 자, 올해 11월 달 원래 평균적으로 S&P 500이 상승하는 달이니까 11월 달 좋을 거야 라는 전문가들 예상과는 달리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한번 지적해 드렸죠.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 국민들의 소비가 오히려 우리가 기대만큼 소비 시즌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관세 전쟁도 있고 인플레이션도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 해드렸습니다.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연말 시즌 산타 랠리까지 가기 위해서는 소비가 팍팍팍팍 버텨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살짝 지금 흔들리지 않겠느냐. 여기에다가 지금 셧다운이 진행 중입니다. 연방정부 공무원들 월급 못 받고 있고 개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장기화될 때 올해 연말 소비 시즌 산타랠리 기대 좀 어려울 수 있고 전문가들은 11월 달에 좋은 장이야 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요. 11월 3일 월요일 S&P 글로벌 ISM 제조 PMI 지표, 11월 4일 화요일 8월 수출 및 무역 수지 9월 9인 이직 보고서, 11월 5일 10월달 ADP 민간 고용 지표, 그리고 10월달 S&P 글로벌 ISM 서비스 PMI 지표, 11월 6일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3분기 비농업 부분 생산성 및 단위 노동 비용, 9월달 도매 재고가 발표 예정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11월 7일 금요일 10월달 비농업 부분 고용 지표와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후다다다다닥 빨리 읽었냐면 이제 방송 시간이 끝나가기도 하겠지만 제가 지금 읽어드린 예정되어 있는 경제 지표는 모두 셧다운이 끝나야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고 그나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S&P 글로벌, ISM 얘네들은 정부에서 발표되는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 체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고용 지표, 노동부 고용 지표가 아니잖아요. 10월달 ADP 민간 고용 지표밖에 확인할 수가 없고 마지막으로는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요 세 개만 확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이 세 가지 모두 꽤 부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AI 버블이고 나발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11월부터는 과연 셧다운이 언제 끝나나. 제가 그랬죠. 셧다운이 딱 발생됐을 때 전문가들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야. 셧다운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힘들어지는 일은 별로 생기지 않을 거야. 영향 끼치지 않을 거야. 그랬다가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난번 37일에 그 최다 셧다운의 기록을 깨는 순간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나네 어쩌네 저쩌네 이게 만약에 몇 주 동안 지속되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고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다. 여기에다가 투자자들은 미국의 경제 지표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인플레이션 지표라든가 부진한 고용 지표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지표가 돼버린 거죠.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자. 시간이 좀 없어서 오늘은 대략 요 정도만 점검을 하고 제가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방송에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은요. S&P 500이 상승하는 달이라기보다는 11월 달 너무 흥분했던 모두라면 11월 달, 12월 달은 조금 냉정을 찾아야 되는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날씨도 선선해지는 만큼 우리 이제 멘탈 꽉 잡고 매매 잘할 수 있도록 돈다방 미쓰리가 좋은 시황, 그다음에 열심히 이벤트 종목 관리해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의 멘탈도 잘 관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 추워진다고 하니까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